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감기와 고혈압에 이어서 이번부터는 당뇨병에 좋은 약초들을 소개할 텐데요. 총 2회에 걸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달이라고도 부르는 갈대는 벽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늪이나 강가에서 살아가는데요. 뿌리줄기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흔히 갈대는 억새와 혼동을 하는데 갈대는 물가에서 자라고 키가 2m 이상이며 잔뿌리가 많고 갈색이나 고동색 임과 동시에 익으면 벼처럼 고개를 숙입니다. 그에 반해 억새는 물가에서 자라는 물억새가 있기는 하지만 흔히 산이나 들판의 비탈에서 자라나고요. 갈대에 비해 키가 작아서 1m 내외이며 뿌리는 굵고 옆으로 퍼져나가고요. 은빛이나 흰빛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익어도 반쯤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 다릅니다. 노근이라는 생략명을 가진 갈대의 뿌리 줄기는 가을에 캐어서 잔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햇볕에 잘 말려서 약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열이 발산되지 못하거나 열 때문에 대변이 굳고 아랫배가 편치 않은 빈혈증을 다스리고요. 구토를 먹게 하며 이뇨, 해독 등의 효능이 있어서 당뇨병 외에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그리고 토할 때 돼지고기나 게, 생선 등에 중독이 되었을 때 해독제로 활용을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기록된 갈대 뿌리는 이처럼 각종 독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현대에 와서는 중금속 또 알코올의 해독제로 쓰이고요. 치매 예방이나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고혈압 약초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결명자는 콩과의 한 해살이 풀로 북미가 원산인 약초입니다. 결명자, 초결명, 강남두, 양각 등 다양한 생략명을 가진 결명자는 씨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눈 건강에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각막염이나 결막염, 야맹증, 건시, 시력 강화 등의 눈 질환에도 이용되지만 당뇨를 비롯하여 각종 부인병과 방광염, 임질, 심장병, 각기, 복막염, 맹장염, 간염, 고혈압, 산전산후의 각종 질환과 함께 만성적인 변비와 간경변증, 간염, 간기능회복, 갑상선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관절염, 구내염, 급성간염, 어린이의 소화불량 및 변비증, 어린이의 야뇨증, 위궤양, 위무력증, 위산과다증, 위장염, 초조감, 치통, 폐결핵, A형 간염 등 실로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명자는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다음 당뇨에 좋은 식물은 구기자 나무인데요. 구기자 나무는 가지과의 키 작은 낙엽 화렵수로서 마을 부근의 들이나 냇가 언덕 같은 곳에서 자라고요. 필요하면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구기자, 지골피라는 생략명을 가진 구기자 나무는 열매를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요. 붉게 물든 열매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린 뒤에 당뇨병 외에도 신경쇠약, 폐결핵, 신체가 허약하거나 양기 부족, 만성간염, 현기증, 시력감퇴 등에 이용합니다. 또 구기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를 비롯하여 각종 비타민과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성분이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기미나 주름 등의 피부 개선,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능이 있어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기자에 포함된 타닌 성분은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고요. 비타민 P의 일종인 루틴, 헤스페르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은 물론 알츠하이머병을 억제하고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만약에 구기자를 기르고 있다면 연한 순을 뜯어서 나물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용하면 좋은 훌륭한 약초입니다.
나생이, 나순개로도 부르는 냉이는 전국의 들판이나 박가장자리, 길가 등에서 자라는 두해살이의 배축과 풀입니다. 제채, 개심채, 향선채, 청명초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쑥과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물이기도 한 냉이는 춘곤증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기력을 돋우고 피로를 해소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냉이는 간과 위장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냉이 무침, 냉이 된장국, 냉이전, 냉이 김치, 냉이 효소 등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식물입니다. 이러한 냉이는 비장을 강하게 하여 당뇨뿐 아니라 간 건강 개선, 장 건강 개선을 포함해서 풍부한 칼륨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독소 및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과 충곤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외에 비타민 A가 있어서 시력 개선, 망간 성분이 혈액을 응고해 주고요. 각종 출혈성 질병이나 산후출혈,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칼륨 성분은 혈관을 깨끗이 해주어서 혈압 조절이나 각종 성인병에 좋고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냉이는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약초라고 합니다. 흰꽃 하늘 수박이라고도 하는 노랑 하늘타리는 제주도와 남쪽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박과 여러 해살이 등쿨풀입니다. 뿌리와 씨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뿌리는 천화분, 그리고 씨는 관루인이라는 생략명으로 부르는데 하늘타리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뿌리와 씨를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에 씨는 기침, 천식, 협심증, 변비 등의 치료약으로 쓰고요. 뿌리는 당뇨병을 포함해서 갈증, 기침, 각혈, 인후염, 유선염, 악성종기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폐에 윤기를 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하늘이 내려준 열매라고 부르며 오랜 기간 약재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 변비 예방, 면역력 강화, 지혈 및 항균 작용, 신장 기능 강화, 황달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낙태의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임신 중인 분과 몸이 차갑거나 또 혈당을 너무 낮추어 주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달개비, 닭의 발식개로도 부르는 닭의 장풀은 바가나 길가의 습한 곳에서 흔히 자라는 달개비과의 한 해살이 풀이고요. 꽃은 하루만 피었다가 시듭니다. 뿌리와 꽃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고요. 생략명은 압척초, 벽죽초, 죽엽채, 벽선화, 압각초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점액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주성분은 플라보노이드인 아오바닌으로 꽃이 필 때 채취하여 햇볕에 말린 후에 당뇨 외에도 감기로 인한 열, 간염, 황달, 볼거리, 인후염, 혈뇨, 수종, 월경이 멈추지 않는 증세 외에도 항염증과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요. 이뇨작용으로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옷이 올랐거나 한여름 장시간 햇볕에 노출이 되어 땀띠가 심하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생풀을 짓지어서 붙이며 치료를 해왔고요. 성대의 통증이나 편도선염에도 전초를 진하게 달여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닭의 장풀은 순하고 독이 없어서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요. 맛이 담백하고 달기 때문에 가볍게 데쳐서 헹군 뒤에 바로 조리가 가능한 식물입니다. 긴 병꽃풀, 검전초, 적설초, 병꽃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덩굴 광대수염은 산지의 습한 양지에서 자라는 광대
나물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결석을 녹이는데 특효약인 검전초는 등굴 광대 수염을 말린 것으로 생략명은 영금초, 마제초, 적설초, 검전초 등이고요. 뿌리를 포함하여 모든 부분을 약재로 이용을 합니다.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린 뒤에 당뇨를 포함하여 감기, 폐렴, 신장염, 각혈, 가래삭임, 요로감염, 부종, 황달, 그 다음에 흡연으로 인해서 축적된 니코틴과 수원 중독, 또 농약이나 납 중독 등 몸 안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하고요. 혈뇨, 전립선, 요실금, 요독증, 고환염과 함께 남성의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증, 액증 및 간암, 간염, 간경화증에도 매우 유효하지만 특히 방광과 요도, 담낭의 결석을 녹이는 효과가 큰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향이 나지만 데친 뒤에 찬물로 잘 우려내면 어린 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인다면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귀살이라고도 부르는 도깨비 바늘은 들판에 풀숲을 지나다 보면 옷에 붙어서 한참을 떼어내던 기억이 있는 국화가의 한 해 살이 풀입니다. 전국 각지의 산과 들판에서 자라고요. 생략명은 귀침초, 귀황화, 기골침, 고금황으로 꽃을 포함한 줄기와 잎을 약재로 씁니다.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햇볕이 말린 후에 당뇨를 포함하여 감기, 학질, 항암, 말라리아, 간염, 황달, 관절염, 신장염, 위통, 설사, 장염, 맹장염, 인후염, 기관지염, 장출혈, 혈뇨, 타박상과 독사나 독충에 물렸을 때, 그리고 멍든 곳, 어린이 복통이나 설사 등에 사용을 합니다. 도깨비 바늘은 성질이 평하고 독이 없지만 임산부는 설사나 위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해야 하고요. 봄에 어린 수는 나물로 해먹거나 꽃은 꽃차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특히 요즘은 백반증에 좋다는 일부 학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두릅나무는 산의 양지 쪽 골짜기에서 자라는 오갈피 나무과의 키 작은 낙엽 화렵수입니다. 생략명은 목두채, 총목피이며 나무 껍질과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봄에 채취를 해서 가시를 제거한 후에 햇볕에 말린 뒤에 당뇨병을 포함하여 위, 궤양, 위경련, 신장염, 각기, 수종, 신경쇠약, 발기력 부전, 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을 하고요.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 암 예방, 염증 완화, 칼슘이 많아서 골다공증 예방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른봄 꺾어 먹는 새수는 산채 가운데에서도 고급품에 속해서 데쳐서 초고창에 찍어서 먹거나 장아찌, 두릅전 등으로 활용을 하다가 약간 억세어지면 데쳐서 무쳐 먹거나 묵나물로 활용해도 좋은 봄철 대표적 양나무입니다. 괴불꽃이라고도 하는 둥글레는 뿌리줄기가 땅속을 옆으로 기며 뻗어나가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옥죽, 위유라는 생략명을 가진 둥글레는 뿌리줄기를 약재로 쓰는데요. 통둥글레, 죽대, 왕둥글레, 용둥글레의 뿌리줄기도 함께 이용합니다. 가을 또는 이른 봄에 굴치해서 그늘에서 말리거나 쪄서 햇볕에 말린 뒤에 당뇨병을 포함하여 허약체질, 폐결핵, 마른 기침, 구강건조증, 심장쇠약, 협심증, 빈뇨증, 현기증, 심혈관 질환, 불면증, 기미, 주근깨, 검버섯 같은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한무제도 둥글레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둥글레 뿌리로 떡을 만들거나 술을 빚어 마시면 무병장수하고 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때에도 효능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문동은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풀로 난초와 비슷한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속에 습한 곳에서 자생을 하고요. 맹문동, 맥동, 양구, 인능이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에 달려있는 살찐 덩이를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요. 늦가을이나 이른 봄에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말립니다. 자양작용을 하고요. 폐와 위를 보호해주며 침이 생겨나게 해서 당뇨병 외에도 신체가 약할 때의 체질 개선,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마른 기침, 목구멍과 입안이 마르는 증상, 여성의 급성 임질, 변비,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씁니다. 그 외에 골다공증, 위염, 숙취 해소, 항암, 면역력 증강, 잔뇨감 해소, 감기 예방 등 다양하게 효능을 보이지만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소화 불량이나 설사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당뇨병에 좋은 약초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